안녕하세요. 세상 천하에 둘도 없는 모질이 남편과 이혼했어요. 원인 제공은 남편보다 염치 없는 신우와 내 딸만 딸이라는 시어머니 때문이긴 하지만 중간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에 자기 가족들만 소중하다는 남편인데 그걸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가족 품에 돌려주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무조건 내 편만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조금이나마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줬더라도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 저는 이 이혼의 진짜 이유는 사건의 발단인 신우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순전히 남편 때문이라 생각해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받을 당시 남편은 9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벌이만 두고 보더라도 제가 남편이 버는 돈의 거의 1.5배 이상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들은 차치하고 남편의 서글서글한 성격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연애하기 전은 썸을 타던 시기는 물론이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부터 결혼하기 직전까지 남편은 정말 저 하나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처음으로 서로의 경제 상황을 오픈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연애하는 동안은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홀어머니 아래로 신우까지 있었기에 애초에 처음부터 남편한테 얼마나 많은 돈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정 형편상 원래는 몸은 좀 힘들지라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다녔었다고 해요. 일주일에 거의 70시간 가까이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몸을 갈아 넣으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열심히 일하면 한 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힘든 거 참아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난데없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며 2명의 자식을 일터로 데려왔고 실력은 없으면서 의욕만 넘치는 두 윗대가리가 그간 남편과 다른 직원들이 뼈를 갈아 넣으면서 이뤄놓은 시스템 구조부터 갈아엎기 시작했다 해요. 입에 발린 소리 못하는 남편 성격상 사장의 두 아들과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나마 남편이 월급을 많이 가져갈 수 있던 게 추가 근무로 나오는 잔업수당이었는데 그걸 마치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처럼 사장한테 보고를 했답니다. 결국 그렇게 잘 벌던 돈도 줄어들고 출세길도 막히게 된 남편이 치를 떨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돈은 적을지언정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공무원만한 게 없어 보여서 선택했다고요. 이야기 들어보니 죽을 똥살똥 공부하면 합격까지 1년 정도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일주일에 70시간씩 일을 했는데 공부라고 못할 거 없나 싶어서 자신있게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예상보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엔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모아놓은 돈이 그나마 있었던 이유는 공무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요. 나이에 비해 9급이라는 것 낮은 직급부터 해서 홀어머니의 어린 신우까지 딸린 가정환경에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책임감 있고 목표한 바를 이뤄내는 악바리 근성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연애하는 내내 저한테 잘했다는 건 덤이고요.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어떻게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냐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원하는 조건에 100% 맞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래도 저한테 잘하고 생활력 있고 책임감도 있으니 지금 당장보다 미래를 생각해 보라시면서요. 그리고 공무원이 9급으로 들어갔다고 평생 9급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결국 나중 가면 벌이는 다 비슷해진다며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어디냐고 하셨지요. 당장 조금 모자란 부분은 저희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있다고 한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을 뿐이지 그게 엄청 많은 액수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신혼살림 장만하고 결혼식 비용하고 뭐 자동차 정도나 하나 뽑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만큼 시어머니한테 바란 거 하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결혼하면서 딱히 저한테 요구해온 게 없었어요. 결혼식 준비하면서 문제가 있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우하고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한테는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가 있어요. 홀어머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 생활비 문제로 골머리 썩을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게 신우가 나이는 어릴지라도 벌써 진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게 큽니다. 결혼 후 남편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태도 시어머니 한 분만 챙기면 되는 거였고 신우도 가정이 있는 만큼 어련히 시어머니를 챙기겠구나 싶었거든요. 적어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저희 집만 독박 쓸 일은 없겠구나 생각했어요. 아무튼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 결혼 준비하면서 신우와 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참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희한테 축의금 대신 다른 걸 해주겠다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왔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주려나 싶었는데 신우가 자기 아들을 화동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결혼할 당시에 이미 신우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고 아이도 벌써 6살이었거든요. 저희가 결혼식을 어떻게 올릴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상의도 없이 시조카를 화동으로 세우겠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거기서 돈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축의금 대신 해주겠다더니 그건 그거고 애가 수고했으니 수고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이한테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 조기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액수가 많을 필요는 없고 10만 원 정도만 챙겨주면 된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신우 말을 딱 끊어버리고 신우 제안에 거절을 했어요. 애초에 저는 제 결혼식이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으면 싶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화동이라던가 축가라던가 괜히 하객분들 산만하게 만들 법한 이벤트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꼭 화동을 세워야 한다면 저희 집 조카들도 있는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신우와 그만큼 애정도 없는 시조카한테 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신우가 짜증을 내면서 애한테는 벌써 연습도 시켜주고 그래서 기대감이 큰데 애가 얼마나 섭섭하겠냐, 얼마나 서운해하겠냐며 저를 마치 애들 기분은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처럼 몰아가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지요. 결국엔 저희 결혼식에 시조카가 화동을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신우는 자기가 축의금 대신 해주려던 걸 저희가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나중 가서 딴소리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는 저희 결혼식의 축의는 땡전 한 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우하고는 결혼 시작부터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신우야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리고 살고 있고 애까지 키우고 있는데 마주쳐도 얼마나 마주치겠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는 문제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생각했죠. 결혼할 때도 딱히 저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던 분이셨으니만큼 적어도 시어머니하고는 안 좋을 일 없겠다 생각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생각도 내가 틀렸었구나 싶었죠. 남편과는 시어머니께 매달 생활비조로 40만 원씩을 드리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생활비라고 생각하신 건지 언젠가는 이달은 당신 친구들하고 어딜 좀 다녀와야겠다며 돈이 얼마 필요하다 해서 붙이라 하고 한 번은 또 어디 가서 뭘 먹고 오기로 했으니 얼마를 달라고 하고 말 그대로 생활비 따로 당신 놀러 다니는데 필요한 용돈은 따로 해서 용돈은 필요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돈이라도 맡겨놓은 것 마냥 통보하듯이 요구를 해왔으니까요. 맨 처음에야 시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은 몰랐었기에 어디 모처럼 놀러 가신다는데 재밌게 다녀오시라고 제 돈으로 달라는 용돈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주기가 한 달에서 3주로, 3주에서 2주로 점점 짧아지면서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건 좀 줄여야겠다 말하고 생활비 보내드리고 나서 발생하는 용돈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게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비위를 맞춰주는 것도 어찌 보면 자식돌이라 생각해서 남편한테 얼마를 보내줬는지 그런 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어요. 자기 용돈 줄여서 보내드린다는데 말릴 것도 없다 싶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나름 어디 가서 이야기 나올 거 없게 제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데없이 신우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사유는 심해부의 바람기 때문이었답니다. 사실 그간 신우랑 같이 살면서 같은 일로 신우 속을 썩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몇 번을 걸려도 신우가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심해부가 눈 맞은 상대가 같은 회사 다니는 직장 동료의 와이프였다고 하네요. 그 덕에 심해부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고 신우도 결국 참다 못해서 이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로 이혼할 생각도 있었겠지만 신우 딴에는 이참에 제대로 강하게 나가서 두 번 다시 뻘짓 못하게 하려던 마음이 더 컸었답니다. 그런데 심해부도 너무한 게 그런 신우 한마디에 애도 같이 있는 상황에 신우 면전에다 대고 솔직히 내가 하룻밤 실수한 것 때문에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이게 다 뭐냐고 이혼 이야기 잘 꺼냈다고 당장에라도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심해부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 신우가 심해부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러지 말아달라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신우 또한 뭘 잘했다고 넙죽 엎드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큰 소리냐고 맞불을 놓았고 심해부가 바라던 바라고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넘겨줄 테니 이혼하자고 하면서 대판 싸우게 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차피 사랑도 없이 애 때문에 했던 결혼인 것 같고 시조카 미래나 신우 앞길 생각해보면 진작에 해야 할 이혼이 100번 맞았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애초에 신우가 뭐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긴 아이 때문에 사회생활은 시작도 못 해보고 후다닥 결혼부터 하게 되었던 건데 거기에 두 사람이 그동안 씀씀이는 얼마나 심했던 건지 이혼하면서 분할받아온 재산이라고 300만 원 받아온 게 다였습니다. 아예 모아놓은 돈도 없었고 그나마 살던 집도 월세의 보증금은 전부 빌린 돈이었거든요. 그나마 타고 다니던 중고차랑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400만 원도 겨우 뜯어온 거랍니다. 뭐 이혼하면서 아이 양육비를 100만 원씩 받게 되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아이 양육비에 애 키우는데 들어갈 돈 생각하면 코딱지만한 돈이지. 그 돈이 있다고 신우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던 것도 아니었지요. 아무튼 신우는 그렇게 300만 원 분할받은 돈 들고 아이랑 같이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신우가 혼자 독립해서 살 능력은 안 되고 시어머니 집 들어가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슨 방법이 있었겠나요? 그리고 어머님 딸인데 자식이 혼자 살게 되면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사는 걸 가지고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겠나요? 저 또한 거기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신우가 한참 때 나이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 키우는데 집도절도 없고 직장도 없이 이혼한 게 불쌍해서 아빠 없이 커갈 시조카도 똑같이 불쌍해서 마음이 쓰이긴 했지만 제 인생에 크게 영향 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혼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원해서든 혼자 몸으로 애 키우는 여자가 신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신세한 탓만 하지 그 와중에도 자기 손으로 어떻게 상황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만큼 신우는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했는데 이혼할 때 400만 원 받아온 거 비상금으로 두고 애 아빠가 100만 원씩 보내주기로 한 돈이 있으니 걱정이 없다면서. 원래도 그냥 심해부랑 셋이서 먹고 사는데 생활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었었다고. 그런데 이젠 엄마 집에 살면서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도 없고 오히려 여유가 생긴 편이라며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일이었어요. 솔직히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물론 신우 말이 양육비로 받는 돈이 그동안 심해부가 주던 생활비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니 그 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잘난 양육비 또한 애가 다 크고 나면 못 받게 되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미래에 대한 대비 하나 하지 않고 놀고 먹고 있을 이유가 뭔가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만큼 아직 시어머니가 건강하고 체력적으로 아이를 돌봐주실 여력이 될 때 아이 맡기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신우 계산에 4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매달 시어머니한테 보내주는 돈 또한 계산에 들어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이혼한 이래 그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따로 뜯어가던 돈이 더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의심을 품어서 남편 계좌를 훔쳐보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맡겨놓은 돈 찾아간다는 듯이 당연하게 남편한테 대놓고 돈을 요구하셨거든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자기 쓸 돈 아껴가면서 시댁에 보내주고 그랬나 본데 도저히 당장 보내줄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급 들어오면 보내주겠다고 미루고 미뤘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못 기다리고 저까지 있는 자리에서 주기로 한 돈은 대체 언제 줄 거냐며 닥달을 했던 거죠. 차라리 저 모르게 했으면 그냥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살았을 텐데 시어머니 딴에는 시조카까지 있으니 남편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 제가 나서서 제 돈을 보내줄 거라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모르는 척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니 제가 남편한테 돈이라니 무슨 돈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말을 꺼내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아주 당연한 듯이 말을 꺼내왔거든요. 어디 그 돈이 나 혼자 좋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사려고 달라고 하는 돈이겠냐. 너는 아빠 없이 자라는 네 시조카가 불쌍하지도 않냐 하면서 저희가 마치 한 가족으로서 시조카 양육하는데 일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듯 당연한 이야기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으니까요. 당연히 외숙모 외삼촌으로서 시조카가 이뻐서 용돈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희도 결혼해서 사는 부부이니만큼 저희 나름대로 자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똑같이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한테 써야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한마디 했지요. 시어머니는 입에 거품을 물면서 가족끼리 그 정도 해주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며 저한테 역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둘이 얼마나 버는지 뻔히 알고 있고 여유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가족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대답해드렸죠. 아까 죽겠다고요. 시조카 불쌍한 것도 맞고 어머님 말대로 한 가족으로서 그나마 여유 있는 저희가 도와주는 거 일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건 신우가 정말 못 빠지게 열심히 살면서 해도 안 될 때나 해줄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있는 신우가 어디가 안쓰러워서 그 돈을 도와주겠냐고 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드리던 생활비부터 그만 드려야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간 신우가 이혼하기 전에 매달 어머님한테 30만 원씩 드리던 게 있었으니 저 또한 결혼하면서 매달 4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거에 동의했던 건데 이젠 아니지 않냐고. 자식된 돌이 하는 거 당연하지만 신우도 똑같은 자식인데 도리는 두 자식들이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고. 신우가 어머님께 생활비로 얼마 드리기 전까지는 저희도 보내던 생활비 끊겠다 한마디 하고 앞으로 저 모르게 남편한테 따로 돈을 요구하지도 마시라 한마디 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게 되는 순간 그 길로 당장 변호사 사무실 알아봐서 이혼수속 밟을 테니 그렇게 아시라고요. 지금은 이러는 제가 가족도 몰라보고 잔인해 보일 테지만 언젠간 저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라고 강하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보내던 생활비까지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동안은 남편 계좌도 매달 확인했습니다. 그간 저한테 말 안 하고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퍼주던 기록까지 다 보게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 관련된 일 떠넘겨놓고 알아서 잘하겠지 믿고 확인 한 번 안 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저와 남편은 물론이고 신우와 시어머니한테도 좋은 결정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딱 10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제가 돈 끊는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연락 한 통 없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네 말대로 우리 딸 취직했으니 약속한 대로 이제 다시 생활비 보내라고요. 보아하니 400만 원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로 양육비랑 합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시기상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젠 정말 양육비만 가지고 셋이서 못 살겠다 싶었던 건지 그제서야 강제로 신우한테 돈 벌어오라고 시켰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김에 제가 말한 대로 저한테 그간 받아가던 생활비를 다시 받아갈 생각이었겠죠.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거기서 갑자기 제 말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드리기로 한 거 다시 드리고 신우도 미래를 대비할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시어머니 전화 끝나자마자 제 계좌에서 40만 원 빼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돈 보낸 지 정말 1분도 안 지나서 시어머니가 왜 돈을 그것밖에 안 보냈냐며 엄청 빈정거리는 말투로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 10달 동안 안 줬던 돈 한 번에 다 달라고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제가 기분이 썩 괜찮았거든요. 원래대로였다면 진작에 보냈어야 할 10달치 생활비였고 시간이 걸렸을지언정 제가 바라던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으니 기분 내서 보너스까지 얹어서 500을 보낼까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에 비하면 500만 원은 택도 없는 푼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길 신우가 취직해서 매달 당신한테 생활비로 250만 원을 주게 되었으니 너네도 똑같이 250만 원씩 보내라는 소리를 해왔으니까요.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식된 돌이 혼자만 하냐고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해야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소리를 하면서 네 입으로 꺼낸 말이니 꼭 지키라고 내 딸이 주는 돈하고 똑같이 너네도 250만 원씩 보내서 자식된 도리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 끝나자마자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 싶어서 남편한테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예 단판을 짓고 올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자기만 혼자 다녀오겠다고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딱 봐도 제가 많이 열받은 것 같은데 가봐야 그때처럼 가족들끼리 싸움밖에 더 하겠냐고 자기가 혼자 시댁 다녀와서 모처럼 중간 역할도 하고 간 김에 일도 해결하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간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퍼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더 크게 만들어왔던 걸 인지는 하고 있구나 싶었고 남편이 어느 정도 정신 차렸구나 싶어서 이번만큼은 그럼 남편 한번 믿고 맡겨보자는 심정으로 남편 혼자 시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댁에서 중간 역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돌아온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시댁으로 출발한 지 한두 시간이 지나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빈정거린 것 치고는 이야기가 금방 끝났구나 싶었죠. 시댁까지 오며 가며 1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렇게 믿음직하게 집을 나섰으니 일도 잘 해결해서 돌아온 거다 싶었는데 돌아온 남편의 말은 신우가 주는 만큼 너네도 생활비를 보내라던 말보다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선 예상보다 이야기가 더 잘 끝났다면서 돈을 많이 아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주던 돈을 다시 주겠다는 건데 돈을 아꼈다는 소리가 나올 때부터 뭔가 촉이 이상했어요. 40만 원 주던 걸 250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무마시키고 주기로 했던 40만 원까지 깎아서 온 건 아니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저보고 당장 다음 주에 출근하고는 제 직장에서 대출을 이자 몇 프로까지 해서 내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마디 던지더군요. 이미 대출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인간이 무슨 사고를 치고 와도 단단히 치고 왔구나 싶었죠. 대출은 왜 필요하냐고 제가 곧바로 되물었더니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아예 신우랑 시어머니 살 집을 하나 마련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당장 시어머니 집이 거실 하나에 방 한 칸 붙어있는 확장형 원룸 구조의 집이었는데 시조카도 앞으로 크면 사춘기도 올 테고 그래도 집에 유일한 남자애인데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신우네 살 집을 하나 구해주기로 대신 생활비 지원은 더 이상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돈을 아꼈다는 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앞으로 직장 들어간 신우가 돈을 더 벌면 더 벌을 일만 남았지 않느냐며 평생 신우가 벌어오는 만큼 어머님한테 돈을 드리는 것보다 집 한 채 해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해보라고 매달 250씩 10년 뒤면 신우도 벌이가 늘어날 테니 못해도 매달 350씩은 드리게 될 텐데 당장 집 한 채 해드리는 게 더 싸게 먹힌다고. 집도 뭐 엄청 거창한 집을 해주자는 게 아니고 방 2개 딸린 빌라 한 2억 선에서 알아봐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평생 줄 뻔한 돈을 7년, 8년만 줘도 되는 돈으로 줄여왔으니 자기가 엄청 잘한 일이라고 그걸 자랑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미쳤는가 싶다가 갑자기 문득 자기가 혼자 힘으로 해결하고 오겠다고 한 게 애초에 제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빼고 간 거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당장 핸드폰부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남편이 시댁에 돈을 퍼주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계좌는 살펴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애초에 이 시자들하고 한통속이 돼서 무슨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시댁에 보내던 생활비를 끊고 나서부터 신우랑 시어머니까지 셋이서 단체로 톡방까지 파서 앞으로의 계획을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걔는 돈도 잘 벌면서 더럽고 째째하다고 제 호박씨를 까고 있는 건 충격적인 말 축에도 들지 않았어요. 신우는 신우대로 나는 평생 일하면서 살 생각 없는데 그냥 오빠가 집 해준 거 받고 나서는 일을 그만둬야겠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지 가족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퍼줄 생각으로 이 방법은 어떨까, 저 방법은 어떨까 아주 혼자서 피똥을 싸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내용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이 내용을 보고도 그 돈을 해줄 것 같냐고, 앞으로 평생 시댁에 돈 한 푼 보낼 일 없으니 그렇게 할라 말하고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아까 전에 내가 보내준 40만 원부터 다시 돌려받아오라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나지막한 목소리고 안 되겠다고 그럼 이혼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당장 대출받아서 신우한테 집 한 채 안 해주면 나랑 이혼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당당하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 받을 텐데 그거라도 받아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네 자식도 아니고 시조카한테 한 푼이라도 더 퍼주려고 나랑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더니 내 자식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가족 아니겠냐고, 내 가족을 남의 가족처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더 부부의 연을 맺고 있겠냐고 아주 자신있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그리고 딴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그 길로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남편이 이 집에 해놓은 거라고 살림살이 몇 개 해가지고 온 거밖에 없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 집에서 나갈 이유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저는 출근도 하지 않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면서도 지금의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다가 눈물도 났다가 아주 미친 사람이 따로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이혼 서류가 준비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남편을 불러내 만났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차피 재산 분할해서 그 돈 받아 사주나 그냥 우리가 지금 대출받아 사주나. 신우는 결국엔 집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데 꼭 이혼까지 해야겠냐고 또 당당하게 미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맞벌이 했다고 지금 나한테서 재산 분할을 한 푼이라도 받아갈 줄 알아서 저러나 싶어서 그냥 그렇게 헛소리만 할 게 아니고 신우한테 돈이라도 조금 빌려다가 변호사나 한번 알아보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 집에 우리 재산에 기여한 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시댁에 퍼준 사람이 어디 우리 재산에 기여도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이 해준 내 집을 분할받아갈 생각을 다 했냐고. 당신이 사가지고 온 살림살이는 내가 그대로 시댁에 보내줄 테니 당장 그 좁아터진 시댁에 그 많은 가정가구들 어디다 놓을지 생각이나 하라고 한마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는 사실 자기는 이혼 생각이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가 한번 드러나보자 하고 남편이 떠들게 내버려 뒀는데 한다는 소리가 글쎄 제가 얼마나 시댁에 돈 한 푼 해주기 싫어하는 건지 그 의지를 보고자 저를 떠봤던 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혼까지 결정할 만큼 시댁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 싫어하는 걸 알게 되었으니 자기도 이제 제 뜻을 따라서 시댁에 돈 한 푼 안 해주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고요.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겠냐고 혼자 횡설수설하면서 그만큼 저희 강한 의지를 봤으니 됐다고 당장 이 길로 시댁에 가서 앞으로 우리한테 땡전 한 푼 받아갈 생각 말라고 한마디 해주고 오자고 갑자기 혼자 전투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럴 필요 없다고 괜히 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멀어지지 말고 그냥 나랑 이혼하라고 했어요. 나야 서류상으로 맺어진 가족이지 원래 남 아니었냐고.
잉크가 설마 피보다 진하겠냐고.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우리는 원래대로 남이 되는 거 알지 않냐? 서류 한 장으로 묶인 가족 말고 가서 진짜 가족들을 챙겨주라 한마디 하고 이혼 서류에 빨리 사인이나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당신이 그간 시댁에 퍼준 것부터 해서 당신이 당신 가족들하고 나눈 톡까지 전부 다 이혼 사유가 된다고. 사인 안 해주면 안 해주는 대로 변호사 사서 소송부터 걸 테니 괜히 쓸데없는데 힘 빼고 돈 쓰지 말고 빨리 사인해서 소송비니 위자료니 그런 거 아끼고 날 추운데 집에 가는 길에 가족들 먹을 붕어빵이나 좀 넉넉하게 사가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국 남편도 제 뜻을 꺾을 수는 없겠다 싶었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작성된 서류를 등기로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이 서류 한 장이면 이제 이 결혼 생활도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남편이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볼까 싶기도 하고. 나라님이 국민들을 위해 이 한 몸 희생하겠다는 말을 믿지 저런 놈 믿고 기회를 주는 게 말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저 인간이 바뀔 인간이었으면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인간이었다면 애초부터 시댁에 돈 퍼주다 못해 내 집을 담보 잡고 지 가족들 살 집 하나 마련해주자는 소리부터 안 했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길로 이혼 서류 접수하고 그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집도 그대로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물론 말한 대로 쓰던 가정가구들 전부 시댁으로 보내버린 덕분에 그걸 기회 삼아 집은 아예 새 집처럼 꾸며놓았습니다. 그간 시댁에 퍼준 돈이 대부분 남편 돈이었긴 하지만 여전히 생각해보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돈 좀 모아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올까 싶어요. 궁금하진 않지만 처음 저랑 남편을 소개해줬던 사람 입을 통해 남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신우와 시조카, 시어머니의 남편까지 네 가족이서 아주 사이좋게 그 좁아터진 어머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답니다. 그 와중에 TV랑 냉장고, 에어컨같이 쓸만하고 최신 기종인 제품들은 정리 안 하고 쓰던 거랑 교체해서 그 좁아터진 집에서 같이 붙들고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 집 거실 크기 생각하면 85인치 TV가 한눈에 다 안 들어올 텐데 하루 종일 TV 보는 게 일이었던 시어머니한테는 안 된 일이구나 싶네요. 뭐 신우도 벌고 남편도 버는데 두 사람 합쳐도 쥐꼬리만한 월수입 가지고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소중한 가족들이 한데 똘똘 뭉쳤으니 아무쪼록 다른 사람 피해 안 끼치고 지들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